지난달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분은 김태수 할아버지였습니다. 82세이신데 문을 열자마자 하신 첫 말씀이 저 역시 놀라게 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나이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부끄럽지만 아내와 관계를 가진 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립니다. 혹시 이러다 심장이 멈추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어진 말씀이 더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저보다 3살 어린 79세인데 저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 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80대 부부가 50년 전 신혼 시절보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비결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약을 먹는 걸까요? 혹은 특별한 운동의 효과일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핵심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노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무료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우리 세대가 건강한 행복을 함께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전에는 77세 박민수 할아버지께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문 밖에서 한동안 망설이 신고 주변을 살핀 후에야 조심스럽게 들어보셨죠. 의자에 앉자마자 거의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TV에서는 나이 들면 절제해야 오래 산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내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고민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듣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그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이냐는 말을 듣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신체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는 85세 조순자 할머니가 방문하셨습니다. 남편분은 81세이신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영감이 자꾸 손을 잡자고 하고 안아달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게 맞는 건지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손을 잡고 안아주고 스킨십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혈압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증가시킵니다. 약보다 더 좋은 건강 비법입니다. 혹시 약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74세 정철수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이 성기능에 안 좋다는 말을 듣고 임의로 끊으셨다가 혈압이 급상승해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음악,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심장약, 특히 협심증 약은 절대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70세 한산국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몰라 2 약을 동시에 복용하셨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빨랐던 덕분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약을 복용 중이어도 건강한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며 정리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식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식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이 곧 성기능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그래야 기능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67세 박영자 할머니는 제 권유대로 일주일에 2~3번 고등어를 드시고
매일 아침 호두와 아몬드를 한 줌씩 챙겨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남편과의 관계도 전보다 좋아졌어요. 예전엔 피곤하고 귀찮았는데 요즘은 몸이 가벼워진 마음도 편해졌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큰 방해가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성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80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드렸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금주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술을 끊은 후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탄력이 느껴집니다. 아내도 제가 요즘 더 활기 있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 술 때문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자, 빵, 단 음료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 사이에서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복분자는 어떨까요? 77세 윤만수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복분자 원액에 꿀 한 숟가락을 넣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침 기상시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복분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줄이거나 빼고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적극적으로 드시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현미밥, 통밀빵 같은 통곡물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제가 권하는 식사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은 단백질과 통곡물로 든든하게, 점심은 다양한 채소와 생선 또는 닭가슴살 같은 살코기로 구성하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그럼 TV 광고에서 보는 스템이나 제품이나 영양제는 어떤가요?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유명하다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79세 강수영 할아버지는 비싼 수입 스템이나 영양제를 5년 동안 드셨는데 검사 결과 간 수치가 크게 악화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제품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뒤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해야 합니다. 광고나 주변 조언만 듣고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여러분, 성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걷기, 특히 부부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보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은 거의 없습니다. 83세 김기철 할아버지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립선 수술 후 성기능 문제를 겪으시면서 그마 큰 좌절을 느끼셨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든 채 하루 대부분을 방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단 하나, 부부가 함께 매일 30분만 걸어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지만 정확히 3개월 뒤 부부가 함께 진료실을 찾으셨고 표정이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저 걷기만 했는데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대화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많아졌고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부부관계도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걷기가 이런 변화를 만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걷기는 하반신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시키고 하반신의 혈류는 성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음악 또한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엔도르핀을 증가시켜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걷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고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운동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 특히 무리한 중량 운동이나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75세 이정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처럼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셨고 그 결과 성생활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케겔 운동은 어떨까요? 효과가 좋다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악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요실금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과 질 주변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하루 10회씩 3세트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어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71세 최영희 할머니는 3개월 동안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하신 뒤 요실금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 만족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악 지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우리 영감님이 요즘 자꾸 발기부전 약을 찾으세요. 그런데 보면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약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히 신체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나 긴장, 부부간의 분위기, 대화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을 무조건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은 보조적 선택지로 두고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긴장을 줄이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만으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느끼곤 합니다. 반대로 대화를 늘리고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부담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신체 반응도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방식과 부부 관계 전반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런 접근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며 부부 모두의 만족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할머니, 그 약은 할아버지에게 일종의 자신감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리적 의존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약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85세 윤민호 할아버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약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셨지만 부부간의 대화가 점점 늘고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약 없이도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약은 이제 비상용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아내와 손잡고 TV 보는 시간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가볍게 사용하면 부담도 없어요. 나이가 드는 과정은 쇠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태의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비밀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보다 더 핵심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와의 솔직하고 깊은 소통입니다. 87세 최철수 할아버지와 84세 김영희 할머니는 결혼 62주년을 맞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때문이 아니라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로에게 감사한 일 한 가지씩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잠들어요. 30대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때는 서로를 위한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온전히 서로만을 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81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 상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여쭈었습니다. 이 고민을 아내분과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하신 분입니다. 용기 내어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이렇게요. 한 달 뒤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 눈시울이 붉어져 있으면서도 밝게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용기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자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고요? 그날 밤 손을 잡고 누워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친밀감은 단순한 신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벽을 낮추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특히 성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말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우리 관계에서 무엇이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편안해질까요? 이런 질문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놀라운 해결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77세 정희자 할머니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큰 통증을 느끼셨지만 너무 부끄럽다는 이유로 말하지 못하고 계속 참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부부관계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편분과 솔직히 이야기해 보셨더니 남편분이 놀라면서도 걱정하셨고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폐경 이후의 질건조증이었고 적절한 윤활제와 여성 호르몬 연고로 쉽게 해결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못했을까요? 32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인데요. 이제야 정말 솔직해진 느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함을 나누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89세 장상철 할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성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달라요. 아내 손만 잡아도 마음이 뛰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비밀입니다. 첫째,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조절하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와 심장약은 절대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둘째, 혈관 건강에 좋은 생선과 견과류를 자주 드시고 술과 단 음식은 줄이십시오. 복분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당뇨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 매일 30분 걷기 운동을 하세요. 케겔 운동도 큰 도움이 되지만 과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매일 저녁은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걱정거리는 아침에만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편안하고 좋은 주제로 대화해 보십시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의 솔직하고 깊은 소통입니다. 마음의 벽을 낮추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성생활을 고민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82세 성명자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담실에 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고민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현명하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더 깊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2세 박진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의 몸만 보였는데 지금은 아내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과 기쁨, 슬픔이 모두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는 손만 잡아도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성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 친밀함을 나누는 법을 익히면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80세 한영순 할머니와 84세 이순철 할아버지 부부는 결혼 57주년을 맞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는 몇 년 전 선생님께서 주신 조언을 따라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 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저녁 손을 잡고 걷는 산책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작은 비밀이라며 조심스럽게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여러 방법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이런 주제에 대해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절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